트럼프 정권 하 영주권 재심사 강화와 대응 전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영주권 재심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큰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 즉 바이든 행정부 시절만 해도 이민 서류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항상 엄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에 작은 오류가 있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국 직원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판단했고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이민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제출했던 서류들까지 다시 꺼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분들까지도 재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매우 명확합니다. 법과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 이민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것이 드러날 경우 매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즉 USCIS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해서 과거 영주권 신청 기록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류 분석, 다양한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심지어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범죄 기록 확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던 정보들도 이제는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국은 즉시 두 가지 중요한 문서를 발급합니다. 첫 번째는 추방재판통보서, 영어로 노터스 투 어피어, 줄여서 NTA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이민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추방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영주권 취소 통보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주권 자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두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보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에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으며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위 위조입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특히 취업 이민의 경우 학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B2나 EB3 카테고리로 신청할 때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 신청자들이 실제로는 졸업하지 않았거나 학위를 받지 못했는데도 학위증을 위조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졸업은 했지만 학교 자체가 인증되지 않은 디플로마 밀, 즉 가짜 학위 장사를 하는 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외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학교들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민국은 학교에 직접 연락해서 졸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학위의 진위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조된 학위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둘째, 경력 위조입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학력만큼이나 경력도 중요합니다. 특정 직종에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그 경력이 없거나 짧은데도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2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5년 경력이라고 서류를 꾸미는 것이죠. 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했는데 필요한 직종의 경력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경우 경력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민국이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기록, 세금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고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링크드인 같은 소셜 미디어 프로필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허위 경력은 생각보다 쉽게 들통나게 됩니다. 셋째, 범죄 기록 은폐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에는 반드시 범죄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범죄는 물론이고 외국에서의 범죄 기록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체포 기록, 기소 기록, 유죄 판결 기록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기소 중지, 즉 프로베이션을 받은 경우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숨깁니다. 사소한 범죄였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오래전 일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범죄 기록을 숨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이것을 willful misrepresentation, 즉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범죄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범죄는 웨이버, 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의적 허위 진술은 면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한미 간의 범죄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이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범죄 기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을 숨기고 영주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영주권이 취소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불법 체류 사실 은폐입니다. 이것은 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스테이라고 합니다.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취업 허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가짜 취업 허가증 AID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혹은 I-9 폼을 허위로 작성합니다. I-9 폼은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직원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폼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런 불법 체류 기간이나 불법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영주권 자격이 생겼으니까 과거의 일은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신청서에서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위장 결혼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고 빠르면 2년에서 3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 결혼을 시도합니다. 위장 결혼이란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오직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결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결혼 직후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등이 위장 결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이민국 인터뷰를 잘 준비해서 통과하고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위장 결혼이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은 직후 바로 이혼하는 경우, 같은 주소에 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던 것이 밝혀지는 경우, 결혼 전후로 큰 금액의 돈이 오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민국은 위장 결혼 단속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주권 발급 후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조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웃들을 인터뷰하고 은행 기록을 조사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들통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능력 증명을 위해 은행 잔고를 부풀린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취업 제안을 받았다고 한 경우, 가족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발각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자격을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까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주권 신청 중에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더 깊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위증을 제출했는데 학교에 확인해보니 그런 학생이 등록된 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고용주가 제공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실제 고용 기록과 다른 경우, 제출한 서류들 사이의 날짜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발견되면 이민국은 추가 조사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 중에 발각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럽겠지만 적어도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위 진술로 인해 향후 다른 이민 신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취소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재입국 심사 때입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공항이나 국경에서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 직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그 사람의 전체 이민 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시스템에 경고 표시가 떠 있거나 무작위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어 더 자세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습니까? 언제 미국에 왔습니까? 또 배우자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같은 질문들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과거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이 의심의 단초가 됩니다. CBP는 더 깊이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USCIS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경우는 영주권 갱신 때입니다.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을 하면 이민국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영주권 자격을 검토합니다. 이때 과거 신청서를 다시 꺼내서 보고 현재 상황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애초에 그 직업에 대한 자격이 없었고 취업 제한 자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였다면 이것이 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권 신청 때입니다. 영주권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는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은 영주권 신청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은 영주권 신청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과거 모든 이민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인터뷰에서 매우 세밀한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이때 과거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면, 특히 5년이 안 되었다면 시민권 신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체포되면 형사 절차와 함께 이민 절차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이민 기록이 재검토됩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 어떤 범죄든 절대로 저지르지 마십시오. 심지어 경미한 범죄라도 이민국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이민법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판례도 변합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최신 정보를 얻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5년이 다가오면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5년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전후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이미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하지만 적어도 면제를 신청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5년 미만인 경우보다는 낫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언젠가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고 의사에게 상세한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자녀가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재정 상황을 문서화하십시오. 세금 보고 은행 명세서, 급여 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십시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당신이 추방되면 가족이 겪을 심리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으십시오. 이런 증거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요소들을 쌓아가십시오. 판사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극심한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제때 내십시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자원봉사, 기부, 교회나 종교단체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을 계속하십시오.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범죄 기록이 없도록 깨끗하게 사십시오. 좋은 평판을 쌓으십시오. 고용주, 동료, 이웃, 교회 지도자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판사가 이 사람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로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미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십시오. 만약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으면 즉시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재판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준비하고 법적 주장을 작성합니다. 당신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뭔가를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도 준비시키십시오. 추방 재판은 단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추방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지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언 내용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방 재판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변호사 비용, 증거 수집 비용, 전문가 비용 등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5년이 지난 경우라면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제를 받아서 미국에 남았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면 승산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이민 정책,
허위 사실로 인한 영주권 취소 문제, 그리고 5년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과거에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저지른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행동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추방당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전략적 대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방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었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국과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5년이 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숨어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민국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필요한 해외여행, 특히 장기간 체류, 가족 초청 페티션 제출, 조기 시민권 신청, 어떤 형태의 범죄든 연루, 영주권 카드 갱신 이외 이민국 접촉. 이 중에서도 특히 재입국 심사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재입국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정말로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여행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행 기간을 최소화하십시오. 영주권 신청 당시의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제출했던 정보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관에서 질문받을 때 과거 진술과 일치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추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재입국 심사에서 추가 질문을 받게 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의심을 사게 됩니다.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자원해서 제공하지 마십시오. 만약 세관 직원이 우리가 당신의 영주권 신청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아마도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어 더 자세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질문들 이름, 생년월일, 여행 목적 등에는 답해야 하지만 만약 과거 영주권 신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복잡한 질문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관 직원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당신을 더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긴장해서 실수로 과거 진술과 다른 말을 할 것 같다면 말입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하지만 적어도 만약의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면제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심한 어려움 엑스트림 하드십의 입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가족이 저를 사랑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판사가 이 가족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인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의료적 요소, 적격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 그 치료가 본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움. 당신의 간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당신이 없으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상세한 소견서, 병원 치료 기록, 약물 처방 기록, 치료 비용 명세, 본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 전문가의 전문 증인 진술, 경제적 요소, 당신이 가족의 주 소득원임, 당신이 추방되면 가족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짐,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강 문제, 어린 자녀 양육 등, 특별한 경제적 의무가 있음, 주택, 융자, 의료비 등.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배우자의 취업 불가능성 증명, 가족의 월간 지출 내역, 부채 및 재정 의무 명세, 재정 전문가의 분석, 교육적 요소, 자녀가 특수 교육이 필요함, 미국 교육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음, 본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김,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록 및 성적표, 교사의 평가서, 특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교육 전문가 소견서, 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 자료, 심리적 감정적 요소,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음, 당신과의 분리가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것임,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애착 문제, 발달 문제 가능성.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평가, 치료 기록, 전문가 증인 진술, 가족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국가 상황 요소, 본국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치안 문제, 의료 시스템의 열악함,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박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황 보고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UN, NGO 등 전문가 증언, 뉴스 기사 및 학술 자료.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긍정적 요소들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미국에서 산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20년 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가족 유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 등 확대 가족. 사회적 통합, 직업적 성취, 사회공헌 활동, 교회나 종교 단체 활동, 지역 사회 참여, 도덕적 품성, 범죄 기록이 없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함, 좋은 평판, 추천서 고용주, 동료, 이웃, 종교 지도자 등, 재활 및 반성, 과거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그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서류 바인더로 준비됩니다. 여기에는 수백 페이지의 증거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히어링에서 당신과 가족들이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판사 앞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증언할 때의 팁. 진실되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 번 거짓말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거짓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반성을 보여주기,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제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지만 적절한 감정 표현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십시오. 침착하게. 이민국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증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증언은 핵심적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추방되면 본인과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나이가 충분하다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후 판사는 구두로 결정을 내리거나 나중에 서면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면제가 승인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미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말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거부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BIA 항소하고 필요하다면 연방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민 변호사를 찾는 방법. 전문성. 이민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민법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므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경험. 추방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특히 면제 신청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성공 사례. 과거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소통. 변호사가 당신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고 과정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추방 재판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달러 5천에서 달러 1만 5천, 복잡한 케이스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변호사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징계 기록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추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저소득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추방 재판은 당신과 가족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불안, 우울, 불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십시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종교나 영적 지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나이에 맞게 설명하고 그들의 감정을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아동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결론적으로 허위 사실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5년이 지났다면 싸워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예방 5년이 안 되었다면 이민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준비 5년이 지났다면 면제를 위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전문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싸우십시오. 미국 이민 시스템은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정함과 인도주의적 고려를 중요시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5년 후 면제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성실하게 살았고 진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허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정책입니다. 입법자들도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변화하고 성장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무고한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면 법은 자비를 베풀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추방 재판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후에는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이민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분명 두렵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패닉은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사항들. 문서화의 중요성.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병원 방문, 학교 회의, 직장 평가, 봉사활동, 기부 등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보관하십시오. 언젠가 이것들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주의. 이민국은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올리는 내용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여행사진, 직장 관련 포스팅, 관계 상태 변경 등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민 신청 때 제출한 정보와 모순되는 내용은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면 10일 이내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R-11 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 보관.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십시오. 세금 신고.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덕적 품성 결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병역 등록.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설렉티브 서버스 병역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지 말기.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투표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추방 사유가 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 우편으로 투표 등록 신청서가 오더라도 절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공공혜택 신청주의. 특정 공공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퍼블릭 차지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범죄 관련 특별주의. 영주권자가 저지르면 특히 위험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 소지, 판매, 운송 등. 가정폭력. 총기 관련 범죄. 성범죄. 사기. 아동학대. 이런 범죄는 거의 자동적으로 추방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 경미한 마약 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이고 이민법은 연방법을 따릅니다. 만약 체포되면 즉시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형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어떤 형사 합의 플리 딜을 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어떤 합의는 형사적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레이 마이너스 엔트리 퍼밋.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I-131 폼으로 신청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만약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안 되었다면 당신은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I-751 폼을 제출해서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이혼했다면 웨이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추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용 기반 영주권자의 경우.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그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있지만 만약 너무 빨리 그만두면 이민국이 애초에 그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은 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의 진실성. 특히 결혼이나 가족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관계가 진실해야 합니다. 위장 결혼이나 가짜 양자 관계 등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진짜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결혼 당시에는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중하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자진해서 포기하더라도 만약 과거에 이민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려고 할 때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당신의 이민 문제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가족들 파생 수혜자에 있다면 당신의 영주권이 취소되면 그들의 영주권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추방되면 가족 초청 페티션도 무효가 됩니다. 이민 개혁 가능성. 이민법은 계속 변합니다. 때로는 더 엄격해지고 때로는 더 관대해집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과거의 이민 위반에 대한 사면이나 구제책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DACADFERRED 액션 포 차일드후드 어라이벌즈 같은 프로그램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이민 뉴스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있지 마십시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신원을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만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법률 지원, 정보 제공,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들의 미래.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미국 시민입니다. 당신이 추방되더라도 그들의 시민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다면 법적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들이 당신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과거에 이민 사기로 추방되었다면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신적 회복력. 이 모든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불면증, 심지어 PTSD 증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십시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십시오.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십시오.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붕 아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식탁에 음식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축복입니다.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물론 불확실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동시에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추방이 확정된다면 재정 정리, 은행 계좌, 자산,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배우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법적 사항 유언장, 의료 위임장, 자녀 후견인 지정 등을 준비하십시오. 본국 준비, 본국에서의 재정착 계획을 세우십시오. 일자리, 주거, 자녀 교육 등을 미리 알아보십시오. 가족 계획, 가족이 함께 갈 것인지 떨어져 있을 것인지 논의하십시오. 만약 떨어져 있기로 한다면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 것인지, 언제 방문할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심리적 준비, 가족 모두가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을 지지합니다. 이민 변호사들, 이민자 권리 단체들, 교회와 종교 단체들, 일반 시민들 중에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은 이민에 대한 분위기가 엄격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민에 대한 태도는 주기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조언들. 변호사 선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정직하십시오.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변호사 -1인 특권으로 보호됩니다. 변호사가 전체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불행히도 절박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다. 내가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의심하십시오. 변호사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 이민국과의 모든 서신,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정리해서 파일로 만드십시오. 기한을 지키십시오. 이민 절차에는 많은 기한이 있습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표시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여유를 두고 준비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변호사, 가족, 고용주와 계속 소통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알리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건강, 가족관계,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5년이라는 기준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만약 5년이 안 되었다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5년을 채우십시오. 만약 5년이 지났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면제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변호사,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전략적 대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엄격하더라도 미국의 법 체계는 여전히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판사들은 법을 적용하지만 또한 인간적인 고려도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진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은 당신에게도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화와 안정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미국에서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